출발은 21대 국회를 망치는 것이고 남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2년 동안 한국 정치를 황폐화하는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윤호중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하는 국회의 걸림돌이 되어온 법사위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혁신하는 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를 못 지켜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되는 걸 못 막아낸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삽박 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던 옛날 시대, 반치기 정치 기술로 통하던 과거 시절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제 법사위원장 선출로 과거의 식물국회로 돌아가는 다리는 영원히 끊어졌습니다. 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설전 시간입니다. 그 정치구단 박지원 전 의원, 미스터 사이다 이재호 전 장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그 어제 그 본회의 다 보셨어요? 예. 봤죠. 네. 그 6개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이제 가져갔어요. 잘한 거죠 뭐. 잘했어요? 잘했죠. 네. 저기는 잘 못했다 갈 거예요. 박병석 의장이 네. 6월 5일 소위 의장으로 선출되기 전에 내정했을 때부터 양당 원내대표들에게 원구성을 하자. 네. 그렇게 해서 그때는 12대 6으로 네. 상임위원장을 의석수로 보면 나왔어요. 네. 그러나 조금 소수점 이런 게 있어가지고 11대 7로 네. 합의를 했고 저는 처음부터 법사위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이 가져가야 된다. 계속 주장하셨죠. 예,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하지 못한 것은 통합당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20여 개월간의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도 해야지만은 네. 개헌을 하기 위해서 저는 법사위원장은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예결위원장도 가져가겠다. 이건 아니다. 네. 그건 통합당에 줘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6월 5일 날 원구성이 됐고 6월 8일까지도 위원장이 법정으로 돼야 되는데 안 됐잖아요. 네. 안 되니까 박병석 의장이 계속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12일 날 그날 때린다라고 네. 해서 제가 삼세판 바로 얘기했죠. 예, 아마 3일간은 말미를 줄 것이다. 네. 15일 날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했잖아요. 15일 날도 합의가 안 되면은 국정 공백, 특히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기, 이 남북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그리고 물론 통합당도 지지 세력이 있겠지만은 총선 민의로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도대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만들어줘도 왜 그렇게 끌려다니느냐. 그래요. 이래서 때려야 된다 했는데 제가 때리라고 해서 때린 건 아니겠지만은 네. 잘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 그 본인이 본인이 예측한 거 그대로 잘 됐다고 좀 깨알같이 경과를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니 근데 시청자들이 알아요. 아 그렇습니다. 뭐 훈수를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된 거는 그냥 불행한 일이에요. 그거는 왜냐 그러면 여당 지금 한층 지금 아주 거만하기 짝이 없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거만하고 오만해가지고 그런데 나 여당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이거를 지혜롭게 중재하는 게 국회의장이거든. 네. 국회의장이 그 여당 편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할 때는 중재를 하려고 한 건데 그냥 우리 박 교수님 훈수 듣고 한두 차례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가 그냥 때리는데 그건 그래야만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박병석 의장 아주 잘못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어제 한 번 더 여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하려고 했는데 네. 한 번 더 여야의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야당에게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여당 당신들도 뭔가 양보할 방안을 연구해봐라. 네. 당신네들 주장만 하지 말고 야당 주장도 좀 들어봐라. 뭐 이렇게 해서 국회의장이 좀 중재를 해서 이걸 원만하게 여야가 합의해서 여야가 같은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네. 상임위원장 선거를 해야지. 이게 뭡니까? 자기네들끼리 앉아가지고 떠들고 이게 무슨 세상에 이런 국회가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그건 우선은 시원하고 잘 됐다 그럴지 모르지만은 네. 저건 독이요. 저건 옳지 않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그 박지원 교수의 그 훈수, 일단 방송을 보고 봤을 훈수대로 수도 있고 훈수를 들었다는 건데, 그 결국 3세판이고 3+1 정도의 어떤 묘법이 있었으면 아쉬웠다 이런 얘기네요. 아마 어제 때리지 네. 않고 또 3일을 주었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똑같은 결과가 나와도 의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해봤잖아요. 다 해봤는데 그래도 의장이 의장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무소속으로 돼 있지만은 민주당 소속이에요, 사실상. 당적은 이탈돼 있지만. 당적은 이탈돼 예.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재호 의원이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서 예. 의장을 했으면 참 잘했을 건데 그런 의장은 못 찾아봐요. 네. 박병석 의장은 저는 충분한 기회를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주었고 예. 그 중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결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네. 저는 그래서 높이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실론 속에서는 그 박병석 의장의 어떤 그 해법에 대해서 존중하신다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여야가 줄다리기 했던 법사위원장, 결국 윤호중 그 민주당 사무총장이 됐습니다. 근데 비법조인이고요. 또 현재까지 이른바 당권파예요. 인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뭐 윤호중 의원은 그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아주 원만한 사람이고 그 인품도 아주 중후하고 네. 뭐 국회의원으로서 뭐 나무랄 데는 없죠. 근데 이제 비법조인으로서 이제 법사위원장을 맡았는데 저건 이제 몇 가지 수를 볼 수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끝내 갖고 가자 했다는 것. 두 번째는 소위 검찰 개혁이다 사법 개혁을 앞두고 비법조인을 법사위원장으로 앉혔다는 것. 이거는 앞으로 민주당이 멋대로 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네. 마음 눈치, 자기네들 소신대로 하겠다는 건데 내가 여기서 하나 충고하고 싶은 거는 지금 민주당의 김태년 뭐 원내대표나 이해찬 대표나 다 그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인데 뭐 우리도 다 민주화 운동 해봤지만은 이 정치하는 거는요. 국회의원 하는 거는 민주화 운동하고 다릅니다. 네. 민주화 운동할 때는 독재냐 반독재냐 민주냐 반민주냐 딱 이거는 민주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대로 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감옥을 가든 깨지든. 그러나 국회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있잖아요. 협치를 해야 할 대화를 해야 할 상대가 있는 건데 그 상대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네들 사정만 갖고 밀어붙인다고 하는 건 이건 민주정치가 아니지. 잘못. 그걸 제일 잘한 게 통합당 네. 우리 이재호 위원장이었습니다. 예전에 2006년 여당 때 뭐 잘 밀어붙였죠. 원내대표하고 그럴 때요. 네. 제가 비법조위원으로서 법사위원을 최장기 12년을 해본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물론 법사위는 업무의 성격상 법조인도 있어야 되지만은 저는 소신이 비법조인이 최소한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예. 법조인들은 법조인의 시각에서 꼭 쳐다봐요. 그러나 비법조인들은 국민적 이런 시각으로 보니까 상임위 활동을 보면은 법조인보다 비법조인이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지금 비법조인으로서 법사위원장을 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박영선 현 중기부 장관. 19대 때. 예, 법사위원장을 제가 원내대표일 때 했는데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비법조인으로 지금 윤호중 의원이 예. 이번에 선임됐는데 윤호중 의원은 저랑 함께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에서도 일을 해보고 예. 저하고는 아주 막역한 관계입니다.
경기도 이제 구리 출신 국회의원인데 네. 굉장히 그 외모상으로는 굉장히 말을 하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굉장히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한 번 결정한 사항은 아주 설득을 해서 잘 이끌고 가기 때문에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예. 사법 개혁, 이 공수처 문제 등 이러한 것을 잘 이끌어갈 훌륭한 법사위원장이 될 것이다. 예. 그렇지만은 좀 법조인들의 얘기도 좀 들어서 원만하게 끌고 가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적이라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이제 사법 개혁도 해야 되고 또 개헌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윤호중 비법조인 이제 당권파 윤호중 신임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도 되게 환영할 만한 인물로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청와대 의중도 좀 들어갔다 보세요? 저는 뭐 그것은 모르겠고요. 모르죠. 아무튼 이해찬 예. 대표와 오랜 관계를 가지고 늘 함께 해왔어요. 예. 그리고 그 사무총장으로서도 이번 총선을 예. 승리로 이끈 공천 이런 것들을 탁월하게 만들어낸 그런 리더십이 있는 위원장이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난 뭐 청와대 의중이 들어갔다고 보고요. 네. 법사위원장, 여당의 법사위원장을 청와대 의중 없이 그냥 뭐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이번에 이제 그 민주당이 놓치는 게 있는데 뭐냐 그러면 지금 이 체제가 87년 개헌 체제잖아요. 예. 87년 체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 소위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 네. 그 5년 단임제 87년 개헌이었기 때문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뭐 이명박 쭉 대통령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상임위원장을 의석수대로 배분한다. 이게 87년 민주화 체제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대개 군사 독재에서 민주화라 그러면 87년 체제 이후를 우리가 민주화라 그러는데 이번에 그걸 뒤엎은 거는 민주당이 87년 체제 이전으로 예. 국회 체제를 끌고 가버린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이 아마 뼈아프게 생각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법사 지금 뭐 다른 위원장들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법사위원장 이야기만 했는데 지금 화면에 나가는 그 6명의 위원장 중에서 박지원 교수님 딱 한 분만 좀 아니 어느 분 좀 주목해서 볼 만할까요? 송영길 뭐 외통위원장도 송영길 있고요. 의원이 5선으로 예. 사실 상임위원장 군번을 넘은 거예요. 예. 그렇지만 저분은 대북 문제나 외교 문제를 평소 전공으로 하고 예. 늘 좀 진보적 색채를 많이 나타내신 분이기 때문에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서 상당히 통합당과 충돌을 할 수도 있다. 아, 충돌 가능성.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은요, 그동안의 원구성 협상을 보면서 그 좀 이재호 장관이 예상했었잖아요. 만약에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못 갖게 되면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마 사퇴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실제 됐습니다. 그렇다면 공식 사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만류로 해가지고 눌러앉게 되나요? 만류를 해서 눌러앉게 되죠. 예. 왜냐하면 지금 원내대표 한 지가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물론 이제 야당 정치에 있어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거는 협상에 실패하면 사퇴하는 게 그게 예. 하나 정치에 있어서의 야당의 그 도리입니다. 예. 그러나 지금 상황에 당장 주호영 대표를 받고 또 원내대표 선거하고 할 형편이 안 되니까. 지도부가 완전히 또 공백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의원총회에서 절차를 갖추고 형식을 갖추어서 다시 복귀해야죠. 다시 이제 의총을 통해서 다시 예. 재신임을 해주는 쪽으로 간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됐든 주호영 대표나 통합당 의원들이 죽어도 법사위는 가져와야 된다라고 예. 했는데 거기를 못했다고 하면은 정치적으로 저렇게 한번 액션을 취하는 게 예.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의원들을 또 모아드릴 수 있고 그러면은 사실 지금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에서 통합당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나머지도 다 선출하겠다 네. 하는 것은 엄포이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좀 냉각기를 이번 주까지 가지면은
조영 대표도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냉각기를 가질 것이다. 그런데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 본회의장에 홀로 들어가서요.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 이런 표현을 썼었고요.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요. 과거 헌정사에서 다수행프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했는지 잘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원내대표의 발언이 결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어제 그런 얘기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네. 그럼 반발하는 것은 네. 당연하고 또 뭐 역사적으로 그러한 것도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한국 통합당 내부에서도 온건파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실속 챙겨서 정책 대기를 하고 국회를 벌이면 안 된다 하는 파가 있으니까 이번 주 이렇게 냉각을 가지면은 다음 주부터는 정상화 될 것이다. 저는 이번 주 그렇게 냉각기 봅니다. 가지면 다음 주쯤에는 그 네, 민주당이 상임도 제안한 되죠. 7개 상임위원장은 통합당이 갖는 쪽으로 좀 방향이 그렇게 갈까요? 해야죠, 그럼.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럼 당연히 그렇게 그러죠. 예. 뭐 다음 주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고 예. 어제 그 조영 원내대표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하는 말씀이나 이런 걸 보면 네. 그 결이 있는 것 같지만 좀 약한 거예요. 되려 약해요? 되게 약한 오. 거예요. 그런 게 야당 원내대표나 야당 비대위원장은 어제 같은 날은 예. 진짜 결기를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결기를 보여주는데 그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단 액션을 좀 취해줘야 되고 예.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결의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어제 상당히 좀 그냥 말로만 그냥 공작을 하는 것만 했기 때문에 이제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봐서는 조금 실망했을 거예요. 너무 양반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뭐 점잖게 나가니까, 아니 그런 말이야 누가 못합니까? 뭐 독재의 저주다, 권력의 저주다,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뭐 YS 사건 이후에 의회된 거냐 이런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고 다 그건 네. 별 여당에 그런 말하면 여당은 속으로 야 우리도 다 해봤다. 그럼 어떤 그런 이야기. 그럼 어떤 액션을 어제 취했으면 좋았을까요? 어때 저 정도면 예. 그 통합당 당선자들 전원이 모여서 네. 하루 네. 국회에서라도 하룻밤 철야 농사라도 하고 우리가 단결된 힘으로 소위 우리는 이 민주당의 홀로 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 철야 농사한다 해갖고 뭔가 좀 결의를 보여줘야 통합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뭐 그래 저 사람들이 뭐 좀 믿고 뭐 좀 한번 해보자 이러지. 이게 뭐 그냥 말로만 하고 그냥 저건 야당이 지금 역대 야당이 어제 같은 날 저렇게 행동을 취한 일은 없는 거예요. 뭐 그것은 지금 예. 우리가 하던 짓이에요. 이거 구정치야, 구정치. 구정치? 예. 구정치도 아니 그런데 어제 저도 꼭 그랬어요. 구정치만 아니라 야당이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는 뻔하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야당이 소수 야당이 결기를 보여줄 게 뭐 있겠어요. 말하고 행동인데 말은 100번 해봤자 민주당 사람들 귀에도 들어오지도 안 하는 거고 그러나 뭔가 국민들 앞에도 우리는 이런 정도 결의를 갖고 있습니다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제 많은 그 통합당 지지자들이 좀 실망을 했다. 철야 농성이라는 표현 오랜만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잘했어요. 협상도 잘했고 협상 잘 못했죠. 실패했으니까. 아니 그 정도 했으면 잘한 거예요. 주호영 원내대표 잘했다고요? 조영현 대표 잘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조호영 두 대표들이 황교안의 길은 가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게 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인 국회를 벌이는 일을 야당이 해서는 안 된다 네. 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강조한 것인데 사실 옛날 같으면은 확 결기를 보이고 좀 농성하다가 하루 정도 주말쯤 네. 장애 투쟁을 해서 집회를 해서 지지자들과 한번 규탄하고 그 다음날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도 태극기 부대들이 황교안 대표하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식상해요. 네. 그걸 코로나도 있고 경제도 이렇고 대북 관계도 이렇고 그러기 그건 때문에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 정도 했으면은 장외투쟁까지는 안 끌고 가도 국회 안에서 아, 제가 차량- 이야기하는 국회 거잖아요. 내에서. 내가 뭐 국회 밖에 나가서 농사하는 게 아니라 네. 아니 국회 옛날 안에서. 같으면 그렇게 예. 해서 국회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싹 들어오는데 규탄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또 그런 전국이 아니니까 뭐 왜냐하면 이번 주 정도 그래요. 냉각기를 갖고 우선 그렇습니다. 김태년 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굉장히 그 룸을 만들어줘야 돼. 명분을 만들어줘서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예. 뭐 아까 보니까 전화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울에 안 있을 거예요. 그게 그러면요. 지금 오늘 이제 16일이고요. 19일 날 또 이제 본회의가 예고됐고요. 여기서도 이제 협상 그동안의 경과를 봐서 아니면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도 단독 선출 가능성이 거론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그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주호영 원내대표한테요. 만약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이 장관이라 치면은 한번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것은 뭐 상황으로 나머지를 갖겠다고 하는 것은 협박이에요. 예. 협박이니까 그러한 막된 길로 민주당이 가면은 오만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민심은 하루에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 김태년이라고 하면은 주호영 아마 대구에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주말이니까. 그러면 대구를 한번 가서 예. 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체면을 살려주고 네. 명분을 주고 국회에서 다시 타협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지. 그냥 지금 마주보는 기차처럼 달리면은 경제는 남북 관계는 코로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때 같으면 뭐 오늘 저녁이라도 둘이 만나죠. 예. 만나서 소주 한 잔 놓고 허심탄회 이야기하고 그야말로 내가 대구에 내려가 있으면 교수님 대구로 올 거고 교수님이 목포에 가시면 내가 목포로 갈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풀죠. 뭐 우리 때 같으면 그렇게 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겠지만 그러나 제가 아쉬웠던 거는 그런 거예요. 지금 교수님 말씀도 다 맞는 말씀인데 기껏 한다는 게 통합당 조선 의원들이 뭐 의원들이 의장 찾아가갖고 뭐 상임위원회 그 어제 한 거 무효시켜라.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누가 봐도 그건 투쟁이 아니에요. 예. 내가 말하는 게 어제 하루 정도는 의원회관에서 전부 같이 천안농성하면서 토론하고 난상 토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뜻도 뭐고 해갖고 그런 결기를 내부 스스로 다져야지. 네. 그게 중요한 거지. 아니 그 다음날 의장실 찾아가도 어제 한 거 무효하시오. 그게 무슨 소리지. 그렇게 그래요. 야당 투쟁하면 안 알겠습니다.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네. 어떤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은 우리가 훈련소에 가면은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을 보인다. 그렇죠. 교관이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숙달된 야당이고 통합당은 미숙한 야당이에요. 하는 게 보면은 좀 그런 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재호 장관 눈에도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지만 또 제 입장에서는 잘 됐지 않냐. 그리고 전반적인 이런 어떤 그 철야 뭐 국회의원회 철야 농성 같은 걸 하는 것도 원내 지도부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결국 주호영 원내대표의 리더십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거 좀 약하죠. 예. 원체 그 판사 출신이라 본인이 원체 합리적인 사람이고 또 그 조영 원내대표는 불심이 아주 강한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막 그러기 때문에 아마 오늘 아마 절에 갔을 거예요. 절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막 사람은 착하고 좋은데 좀 투쟁 결기를 좀 모으는 데는 본인이 좀 생각이 좀 무리하고는 좀 많이 아마 달라요. 부처님도 예. 빨리 들어가서 네. 국민을 위해서 경제나 남북 문제를 국회에서 좀 해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절에 가서 뭐 그렇게 코치를 받아가지고 오겠죠. 그럼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진짜 대구에 가 있고 대구에 있는 뭐 사찰에 가 있다면 김태년 원내대표가 한번 찾아가서 뭔가 타협의 묘수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 가운데 법사위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말이 많았던 법사위에 배치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니까는요. 당초에 법사위를 희망했던 인물들은 배제가 됐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황운하, 김기현 의원, 또 열린 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등등, 그다음에 이수진 판사, 이탄희 판사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박지원 그 법사위 최고참 의원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런 배치에 대해서요? 제가 처음부터 저분들이 이 법사위를 희망한다고 해서 호불호를 떠나서 네. 아마 통합당이 굉장히 반발할 것이다. 물론 통합당의 김기현 의원도 자기 울산 시장 선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지금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내 대표들이 추천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무소속 의원의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배정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선출은 원내대표가 의장에게 올려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만한 국회를 위해서 저분들이 배제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네. 그러나 앞으로도 이 상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보임해가지고 교체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는 물론 박병석 의장도 그 초심을 버리지 않고 예. 그 생각하는 대로 지금 좀 배제된 상태로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본인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하죠. 지금 말씀 중에 적은 거죠. 그 황운하 전 청장 의원은 그 이른바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 관련돼서 재판에 기소가 돼 있는 상태지만 그렇죠. 김기현 의원은 기소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예. 아닌데 그 점은 저도 교수님 생각과 같은데 황운하, 최강욱 이런 분은 지금 재판 중에 있는 분이고 예. 또 김기현 의원은 통합당 의원이긴 하지만은 본인이 기소된 건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울산시장 문제에 그 소위 갈려져 있는 되고 떨어지고 한 부분이 예. 당사자잖아요. 그런 점이 있고 이수진 일단 이 두 분 다 판사 출신인데 이분들을 법사위에 참여 안 시키는 건 그건 잘한 결정입니다. 예. 그건 우리가 봐도 그건 잘한 결정입니다. 근데 보니까는요. 그 민주당이랑 통합당의 그 법사위원회 배정된 분들을 보니까요. 민주당에선 지난 20대 국회에서 잘 아시잖아요. 동료 의원으로서요. 이른바 화력이 강했던 김종민, 박주민, 뭐 송기현 이런 의원들은 다시 또 가고요. 통합당에서도 뭐 장재원, 김도우 이런 화력 센 분들이 다 전진 배치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대 파란을 예고하는 것 같아요. 화력 측면에서는요. 지금 아무래도 뭐 한명숙 전 네. 총리 사건을 해서 윤석열 총장을 부르겠다 하는 식으로 언론 네. 보도가 됐는데 저는 그것도 좀 도둑질도 너무 빨리 하면 안 돼요. 국회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통합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통합당 의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공수처와 이런 검찰 길들이기 뭐 사법부 어쩌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장장 문재인 대통령 임기도 2년 남았고 국회의원 임기는 4년도 남았으면은 지금은 서로 자극해서 싸움 태세로 가지 말고 네. 좀 두고 그때 가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좀 전략적으로 잘 접근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나 뭐 배치는 여야 간에 아마 법사위에서 이번에 법사위가 뭐 공소서도 있고 당장 윤미향 사건도 있고 뭐 건이 많기 때문에 네. 양당 간에 아마 최고 공격수들 배치하겠죠. 저 통합당의 김도읍, 네. 장재원 화력 세지만은 이 민주당의 뭐 박주민, 김종민, 그것도 만만치 않지. 송기현 녹록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또 초선들도 이제 대거 합류했기 때문에 신구 조화 어느 팀이 더 효율적으로 발휘할지 지켜보겠습니다.